바닥 찍고 반등하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네. 가장 좋은 업종이 화학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식 중에서도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맥짚을 시간입니다. 네. 짚어볼까요? 우리 허준 선생님하고 벌써 2달 됐죠?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이제 맥을 짚어야 됩니다. 네. 1월에 나오셔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장은 좀 이제 박스권에 갇힌 건지 뭔지 계속 이제 2,400에서 2,400 뭐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좀 짚어가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난 2개월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사실은 거의 바뀐 부분이 없어요. 그때 1월의 네. 핵심은 그거였어요.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네네. 좋아질 것 같고 안 좋았던 것들을 사고 그리고 중국에 주목을 해라 라는 부분이었고 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도 이제 주택 거래 면적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래도 바닥 찍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착공 면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바닥은 찍은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제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경제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때 좋았던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려온 레벨은 지금 한 60 정도 레벨 전반적인 산업적인 현황은 한 60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100을 넘어서야지 좋다라는 관점이나 바닥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100에서 60까지 떨어졌지만 네. 지금 65에서 70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만 해도 주식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나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도 주가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안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바닥을 찍었을 때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주식 투자 측면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0에서 100까지 올라서야지 주가가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예서 100에서 60이 됐는데 65, 70이 됐을 때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걸 굉장히 좀 폄하할 거예요. 이미 경기 침체는 왔고 이미 60에서 65, 70밖에 안 된다. 과거 100이었는데 지금 70밖에 안 된다. 경기 회복될 멀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변화의 변곡점 내지는 모멘텀 내지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65만 돼도 10%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의 폭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징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중국 부동산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약간 바닥을 찍어가는 듯한 모습? 아직 뭐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좋습니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어가는 듯한 모습 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BDI 지수, 벌크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5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000 정도까지 회복되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몇 천까지 갔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지금 과거 대비했을 때 시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 찍고 반등하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투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종이 저는 화학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학이요? 화학업종. 예,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먼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기초 소재 사업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주식 중에서도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리고 있는지 안 팔리고 있는지 가전이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가전에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 ABS라는 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ABS라는 제품은 이상하게 먼저 이제 그 ABS 시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후행적으로 가전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가전 소비 판매가 엄청나게 안 팔렸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네. 혹은 이제 코로나 때 과잉 소비됐던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소비가 이제 좀 둔화된 부분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제 전력 가격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기 때문에 네. 뭐 가전 제품을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소비 회복,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못 팔렸다가 다시 한번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전력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를 못했다가 회복된 부분들을 네. 감안했을 때는 뭐 ABS 기초 소재가 조금 잘 팔린다, 그러니까 조금 시황이 개선된다는 이제 소식들이 조금씩 손에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ABS 관련된 기업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초 소재인 이제 부타디엔을 이제 만든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수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변화는 기초 소재에서 조금 더 빨리 반영되거나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기초 소재에 해당된 부분들 기업들의 굉장히 좀 다양한 소재들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아이템 하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소재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타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판덱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존재하고 있고 바닥 징후들 예서 스프레드 측면에서 될 수도 있고 가동률 측면에서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점 징후들이 보이는 것들이 현재로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화학도 근데 기초 소재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네. 이 제대로 시작됐을 때부터 연초부터 조금 빠르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네. 그게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좀 약간 반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시장과 반대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위주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지수 관련된 것들이 좀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3월 6일 월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석유화학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운임과 뭐 선박과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더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약간 그 중국 양회 네. 시작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네. 높게 제시하지를 않아서 네. 뭐 5% 이상? 뭐 네, 여기 5% 정도 수준을 제시했는데 네. 사실 인라인한 수준이었고 뭔가 서프라이즈하거나 좀 놀라운 부분은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올랐다가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더 먼저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이제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1분기, 2분기 들어서면서 상반기 내내 개선될 수 있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초 소재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뷰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 다만 뭐 IT 기업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바이오가 됐든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다 1분기, 2분기 내에는 변동성은 다 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기대치가 있어서 올랐다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오늘 하루, 뭐 일주일 주가가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네.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버텨야 되는 시기이지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아닌가? 라고 팔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꽁무니만 따라간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딱 명확하게 딱 짚고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괴롭다고 하더라도 쭉 1분기, 2분기 들고 갈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꾸준히 개선될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뭐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의 일맥상통한 주식들, 방금 얘기드렸던 뭐 석유화학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송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뭐 호텔, 뭐 면세,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어찌됐든 데이터를 보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증거들을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좀 기대가 앞서가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든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부분이 다 의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미 2배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견디고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만약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하반기까지도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중소형주 발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형주 네. 발굴이요. 네. 왜냐하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먼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선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반기가 오히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다이나믹하고 매력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 깨졌다가 이게 개선됐을 때 개선의 초기 턴어라운드 국면 초기에 네. 주가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 엄청나게 뭐 기업들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추렁이겠지만 주식은 오히려 꽉 들고 가야 되는 시기다,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돼서 네. 어찌됐든 100에서 60이 됐는데 65, 70이 됐네? 그리고 하반기가 됐더니 한 80까지 올라오네? 네. 라는 부분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조금 반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개선의 모멘텀이 오히려 주식이라는 부분은 초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오히려 그게 확인이 되는 시기에는 주가의 매력도, 주가의 퍼포먼스는 오히려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때는 오히려 개별 주식 내지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연간이나 혹은 하반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개별주 내지는 중소형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특색이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맞다. 지금은 그러면 뭐 한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지수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 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오히려 개별 종목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개별 종목들이 또 난리 뭐 별의 난리들이 많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제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을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이제 1분기 수익률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투자해도 크게 손색이 없거나 매력이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싼 종목들, 괜찮은 네.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네. 많이 남아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올해 이제 1분기 때 바닥 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 업황이 1분기가 최악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찍고 1분기 때 오히려 바닥이 형성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 제일 컸었는데, 근데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 상당 부분 좀 묻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1분기 적자가 뭐 1조냐 2조냐 뭐 지금 뭐 3조냐 4조냐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의 뭐 가동률 하향이라든지 뭐 투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는 바닥 대비했을 때 10% 정도 반등을 했고, 네. 오히려 주가가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앞서갔나? 뭐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다 좋아질 것을, 바닥을 찍을 것을 기대해서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던진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다 들고 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장세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이게 조금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보통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최악의 실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생각의 변화는 만약에 그 바닥이라는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더 늦춰지거나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더 생각보다 더 안 좋다고 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주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둥근 U자형이라도 좀 되는 줄 알았는데 V자형이면 더 좋고, 네. 근데 이게 뭐 L자형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바닥이 이게 1, 2분기면은 좋을 텐데 네. 3, 4분기에 까지 바닥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또 계속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2분기까지는 무조건 적자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BEP 정도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3분기가 아니라 뭐 4분기가 된다라든지 회복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만 계속해서 달려가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IT 내에서만 또 종목을 고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반도체 아니면 네, 2차 전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밖에는 없는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수주 잔고나 이제 신규 수주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비트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바뀌는 해요. 그렇죠. 2차 전지 네. 뭐 수주 규모 자체가. 네, 수주 규모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던 게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너무 이제 그 양극재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속 달려가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느낌상으로 뭐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숏을 쳐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네. 숏을 많이 쳤었는데 이제 숏 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더 좀 급하게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근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주가가 좀 덜 올랐거나 추가적인 뭐 테슬라 수주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시는 주식들은 여전히 좀 잘 찾아보면 매력이 있는 게 매력도가 높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식들은 저희도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을 한 3종목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야,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3월 6일에 찍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그 큰 덩치가 19% 더 올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아마 21조 원? 네, 어마어마하죠. 삼성물산보다도 이제 시가총액이 커진.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21조 2,200억이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대단하네. 이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초연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초연. 그런 주식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나? 혹은 내가 왜 이런 종목을 안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기회가 오거나 나한테 맞는 장이 또 와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또 갖고 있지 않아서 괴로운 종목들이 있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갖고 있어서 또 괴로운 종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야식 잡설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나만 주식이 다 장세 있잖아요. 옛날에 차화정 7공주, 뭐 바이오, 뭐 삼성전자 장세.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말부터 2023년 초반 현재까지는 일단은 양극재. 양극재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양극단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바이오 주식들만 올라서 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바이오로 이제 크게 재미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태라고 봤을 때는 양극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니켈 가격 빠지고 하는 걸 보면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서프라이즈한 수주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렇죠. 원래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많이 올라가 있을수록 눈높이 자체가 또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지레 이제 짐작하는 게 1조 원 정도의 수주 공시가 나오면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한 반년 전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로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시장의 눈높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이제 축하드리고요. 요즘에 그 양극재 몇 가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놀리고 다니고. 아까 그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해운항공, 카지노 화장품. 근데 요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게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 있는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이제 회복의 핵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기초 화장품보다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좀 더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애들이 좀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저가 항공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행을 가보시면 느낄 것 같아요. 표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구나. 항공권이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고 뭐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 이제 제주도 위주로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주도의 운항을 줄이고 이제 국제선을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외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1분기 실적은 저는 어마무시하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제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티켓 판매량이라든지 티켓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곱하면 결국에는 저가 항공사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1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다. 다만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유상증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주가에서는 LCC들의 네. 유상증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열어둬야 되는데 그게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질까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 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시장이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또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주 중에서도 LCC랑 네. 대형 항공사들, 뭐 대형 네. 항공사라고 해봐야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인데 거의 뭐 합병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왜 저 대형 항공사들은 많이 못 올랐을까?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최근 1, 2년 전을 살펴보면은 네.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운송의 차질이 발생했었고 운송비가 화물.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었고 그쪽에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실적이 평균과는 달리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갔지만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개선의 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올해는 LCC들의 개선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책 내용 이야기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익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익 성장의 폭. 네. 그게 또 여기 항공주를 통해서 네. 우리가 또 그래서 볼 수가 저는 있네. 올해 증시의 투자의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하면 그냥 턴어라운드. 그래서 안 좋았던 것들이 좋아진 모멘텀을 먹자라는 부분이 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의 키워드 턴어라운드. 어떻게 보면 이제 1월에 해주셨던 네.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네. 다만 요것도 뭐 하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시점이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다 반영이 되는 시점도 있을 거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또 한번 바꿀 교체하겠죠, 수는 그때는. 있겠죠. 다만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 카테고리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안 적어도 좋았는데 상반기까지는. 올해 네. 좋아질 네. 것들. 왜냐면 이제 과거에 내가 작년에 안 좋았던 기업일수록 올해 상반기 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거나 뭐 상반기 좀 지나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5월에 나오셔야죠. 네, 뭐 몇 월이 됐든 미리 네. 미리 이렇게 약속을 잡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번 출연은 5월에. 네, 그즈음 되면 얼추 뭐 상반기도 마무리가 될 때. 네, 그때쯤 그러니까. 되면은 제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다시 리뷰하기도 하고 시장에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5월이면은 같고요. 보통 이제 거의 2분기 네. 실적 추정치들이 주가에 네, 막 1분기 녹아 실적 들어가고. 확인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묻어나올 시점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나와서 사실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아이 그럼요. 네,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네. 결국에는 맞추고 틀리고가 예를 들어서 50%가 기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55%만 맞춰도 되게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그렇죠. 돈을 벌 수 있고 충분히 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60% 70% 그러니까 70% 80%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 거고요. 오늘도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있고요. 참 맞다. 요 책 오늘 그 이건규 대표님이 10권을 직접 네. 이제 사인까지 해갖고 무겁게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10분을 저희가 임의로 네. 선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책을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